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서 유학이야기 15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영어 발전기, 제 개인적인 영어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거죠. 왜 내 얘기니까. 좋은 말은 하고 나쁜 말은 하기 싫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면서 왜 이런 길을 왔을까, 또는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 또는 그때 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회상해 보면서 지금 나를 한번 이 정도 했더니 이 정도 되더라,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오잖아요. 제가 지구에 왔어요. 왔더니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입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1년 정도 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들을 수 있다죠. 그리고 뭐 당연히 느낌이 온다는 거죠. 피부로 만져진다든가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볼 수 있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데 말을 가장 늦게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성장 과정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또는 어른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때 보면은 말하는 걸 가장 먼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헬스클럽 갔어요. 이제 운동하는데 요즘 뭐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헬스클럽 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헬스클럽에 또 얼마 내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내시나요? 자주 가셔야 돼요. 돈 아까우니까. 그쵸? 근데 헬스클럽 갔는데 10만 원 주고 돈을 내고 갔는데 한 달에 처음에 가자마자 뭐 100kg짜리 벤치프레스를 갖다가 100kg를 들어 올린다. 힘이 정말 세다. 그럼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도 스팟을 하지 않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 않는데 혼자서 100kg를 세팅해가지고 딱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깔려 죽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뭐 5kg, 10kg, 20kg 계속 운동을 하면서 밥도 먹고 영양 보충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뭐 코치한테 말 좀 들어보고, PT라고 그래요. PT도 받아보고 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100kg 되는 거지 한 방에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뭐 힘이 세다 내가 100, 그럼 한 방에 150은 안 된다 이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온다,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온다 이거죠. 왜냐면 들어보지 않은 소리를 갖다가 내 입으로 예를 들자면 이명박 새끼 같은 놈 있잖아요. 그런 이명박 새끼를 말을 갖다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예를 들자면 들어본 적이 없어. 그 개새끼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쥐새끼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 몰라요. 이제 모를 수 있죠.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나는 그 시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들었죠, 당연히. 근데 모를 수 있는데 이명박 목소리를 한번 따라 해봐? 이러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못 따라하죠. 들어본 적이 없는데. 먼저 들어야 되죠. 근데 한 번 딱 듣고 한 번 따라한다? 그것도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특징을 갖다 잡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한대요. 그 사람의 특징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듣는 거죠. 한 번 듣고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영어 공부할 때 한 번 듣고 곧바로 따라하고 한 번 듣고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왜 잘못 듣느냐 제기해 볼게요. 우리가 인간의 뇌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듣고 판단한다 이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건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뇌는 스스로 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심장도 스스로 알아서 뛴다 이거예요. 위도 스스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야 오늘 쉬어라 멈춰라 이렇게 안 돼요. 지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런데 영어를 갖다가 만약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칩시다. 이해로 우리 목소리를 갖다 모방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미미크란 말도 있는데 an impressionist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화가들이 볼 때 인상파라는 거 아시죠? 인상파. 모네라든가 뭐 고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상파. 한 번 순간 보고 그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걸 갖다가 임프레셔니스트라고 하거든요. 인상파.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모창이라든가 뭐 말을 갖다가 모방하는 사람들 갖다가 임프레셔니스트라고 해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을 임프레셔니스트를 갖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뇌가 듣고 제가 반복을 합니다. 임프레셔니스트 했어요. 중요한 거는 내 뇌가 익숙한 소리를 캐치한다 이거죠. 미국 사람이 이제 따라하세요 하면서 애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 또 했어요. 똑같이. 따라하세요 애플 한 번 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듣고 나서 제 목소리로 애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 귀는 어떤 소리를 갖다가 캐치를 하냐면 먼저 제 뇌는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를 캐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국말을 듣고 나서 반복해서 입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따라하고 듣고 말하고 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만져보고 감각적으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을 하는 게 우리 생체 리듬에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이 되면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뇌에. 그러니까 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보다는 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로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강제로 그 목소리를 갖다 흉내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은 또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아이들은 뭐 그냥 따라하고 아무 생각 없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강제적으로 자기 몸을 갖다 만들기 때문에 발전이 100%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발전이 되긴 돼. 그런데 이런 생리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만지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갖다가 이걸 따라하게 되잖아요. 이걸 따라하게 되면은 영어 발전이 빠르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100kg, 200kg 들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까 또 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땐 저 새끼 얼마나 영어를 잘할까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잘하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이런 그 성장기 때 만지고 듣고 보고 말을 하는 걸 했는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한 가지 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라든가 뭐 텔레비 드라마 그때 당시엔 다 더빙이었는데요. 미국 방송 있잖아요. 미국 군인 방송 그것도 한국 텔레비에 나오니까 또는 이제 미국 영화 극장에서 보는 영화 프랑스 영화도 많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참가를 못 하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보고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화라는 게. 근데 제가 말할 기회도 없고 듣기만 해야 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리스닝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눈은 외국 문화가 저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칼로 스테이크를 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한 번도 안 봤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크도 없었다. 그러면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뜯어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봤기 때문에 옆에 포크가 있으니까 칼이 있으니까 이걸로 썰으면 되겠다. 아니면 숟가락하고 젓가락밖에 없는데 혹시 누구 칼 없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걸 지금 깨달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갔을 때 깨달았죠. 그러면은 나에게 학교 수업은 도움이 됐을까? 한국에서의 학교 수업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학교 수업은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참가를 못해요. 까놓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 수업은 제가 참가를 못했어요. 그냥 듣고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질문 한번 하면은 야 이 새끼야 그게 무슨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저 새끼는 꼭 그런 이상한 질문만 하고 이 새끼가 너 공부 안 해? 아니 질문하라 그래서 질문했더니 공부하라고 그러네.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나에게 내 영어 공부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을까? 제가 100% 장담 못해요. 100% 이게 정말 도움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진 못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다. 사실은 한국에서 학교 수업이 없었어도 나에게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에서 별 지장이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수업이 나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됐느냐? 미국에 와서 진짜 대학 수업 안에서의 수업 또는 랭귀지 영어 과정, 영어 연수 과정에서의 수업 그런 수업들이 저를 갖다가 제가 잠자고 있던 나의 어떤 능력이 갑자기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나의 이런 능력을 갖다 저 사람들이 다 깨우쳐주네? 이런 걸 생각했다 이거죠. 한국에서는 항상 이것만 해 저것만 해. 근데 왜 한국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들고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고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편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편하라고 그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선생님이라는 거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정말 쪽팔린 거야. 한마디로 쪽팔리고 선생님인데 그래서 애들 반대로 까요. 막 때려. 근데 사실 선생님도 틀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도 아이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더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생각하면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심지어 선생님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단절되기 때문에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듣고 보고 했는데 항상 의문점이 나왔죠. 저 새끼들이 먹는 스테이크도 안 먹어보고 저 새끼들이 아침에 샌드위치를 저렇게 만들어 먹는구나. 저 새끼들은 샌드위치를 갖다 런치박스를 저렇게 해가지고 가져서 먹는구나.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했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 안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대학교 공부가 마치 제가 영화 드라마 속 나의 궁금증을 갖다 풀어줄 수 있는 영화 속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로서가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거지.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거 그걸 질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학교 수업은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미국의 수업은 지금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끝났고요. 그럼 나의 영어는 언제 어떻게 발전했느냐? 미국에 딱 갔어요.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통장 잔고에다가 통장 잔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받아오잖아요. 은행 가서 뭐 제가 유학을 갈 건데요. 그럼 통장 잔고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서류를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다 내잖아요. 그럼 대사관에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먼저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죠. 랭귀지를 하든 뭐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면 거기서 I-94 가만있어 봐요. I-94는 미국 대학 들어갈 때 미국에 입장할 때고 F1 I-20 I-20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I-20라고 그러죠. I-20 I-20라는 폼이 오죠. 학교에서 너를 받아줄게 이런 이제 폼이 날라오죠. 그럼 이제 그때 그 폼을 딱 보고 대사관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I-20를 받은 다음에 그럼 이제 I-20를 받고 합격했으니까 합격했든지 뭐 들어오라 하는 거니까 받고 뭐 은행에 가서 뭐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영어잖아요. 싹 다. 그게 상당히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원할 때 뭐 인종을 갖다 쓴다면 옐로우라도 쓰든지 뭐 스킨 하여튼 뭐 그런 거 아시안 뭐 코리안 사우트 코리안 그 사우트 코리아라는 것 자체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한국어를 뭐라 쓰나? 그래서 HAN 뭐 이렇게 쓰나 뭐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가서 뭐 통장 잔고를 갖다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사실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1, 2, 3, 4가 뭐더라? 한국에 살다 보면 사실 그래요. 한국에 살다 보면 영어를 아예 안 쓰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영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영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영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 만나면 헬로가 안 되는 거야. 헬로가. 이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와이어를 해야 되나? 이거 하와이어가 영어인가? 뭐 이렇게 될 거죠. 그 상태에서 미국을 딱 가니까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뭐 당연히 비행기 안에서부터 벌써 이제 문제가 커졌죠. 저기 비행기 승무원들이 뭐 뭘 먹냐고 뭘 먹을 거냐고 쫙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고기를 먹을지 뭐 간단히 그 양반들도 그렇게 어려운 말 안 해요. 그냥 beef or rice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쌀 먹을 거냐 소고기를 먹냐 beef or chicken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는 미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비행기가 쌌었어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발전돼 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최고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어가 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 걸 느꼈어요. 제가 정말 순수하게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 종로에 있는 학원이 있었어요. 종로에 학원. 거기를 갔다가 무슨 리스닝 그 반이 있었어요. 듣기 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 수업을 들었던 게 있었어요. 뭐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인가? 그런 수업을 갖다가 한 2주, 3주 정도 듣고 갔는데 뭐 그게 도움이 됐다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공항에 딱 도착해서 미국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마치 제가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마이 히어로인가? 히어로라는 영화 있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영화 배우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인데 꼬마아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뭐 환상적인 영화인데 어린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진짜로 마치 극장 안으로 그냥 극장 스크린 안으로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영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는 이제 제 3자로 막 걸어다니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영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저를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나도 몰랐죠. 제가 뭐 영화를 하도 많이 봤는데 그 영화를 갖다가 뭐 사용할지 안 할지 그걸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극장에서 봤던 영화, 비디오에서 봤던 영화, 그 영화랑 똑같이 영어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들을 제가 따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고 무슨 말을 하는데 듣고 따라하는 게 제 입주댕이로 말을 하는 게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극장에서 여러분들 무슨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들 무슨 영화 보면서 입으로 막 따라합니까? 그럼 옆에서 누가 그럴 거 아니야. 아저씨 조용하세요. 야 학생 좀 조용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전혀 뭐 그냥 듣기만 하죠. 보기만 하죠. 그러면 웃고 뭐 그 정도는 하지만은 누가 영화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길에 딱 미국 한복판에 딱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제가 따라 하더라도 사실 듣고 따라 하더라도 극장 안이 아니니까 누가 시끄럽다 뭐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좀 이상하게 쳐다봤었겠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따라 한다 옆에서 그러면은 너 왜 따라해? 너 왜 따라해? 야 이 새끼 너 왜 따라해? 야 이 새끼 너 왜 따라해? 좀 이런 현상은 있겠죠. 그럼 뭐 조용하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따라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 내가 영어로 혹시 재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이유는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다고 발음이 좋다. F라든가 뭐 P라든가 V, B라든가 뭐 이런 발음 있잖아요. TH 사운드 있잖아요. 이런 발음을 정확하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따라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근데 그 따라하는 소리를 갖다가 내가 말을 하면서 반복할 수 있었다. 어떤 소리를 갖다가 저 사람이 얘기했는지를 반복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그 상태, 상황 갖다 상상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저 새끼가 나한테 무슨 얘기했지? 그러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Hey man, what's up?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게 하나의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럼 yes, yes, yes.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면 yes, 뭐 오케이 이런 말 해요. 잘 못 알아듣니까 다 yes,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근데 can I help you? yes, yes, 오케이, 오케이. What do you want? yes, yes,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곱씹어 보니까 한 번 더 제 머릿속에서 곱씹을 보니까 내가 말을 하고 곱씹어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이해하겠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이해하고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다시 명령을 해서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긴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듣고 곧바로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갖다가 그 소리를 갖다가 모방을 했다 이거죠. 모방을 함과 동시에 제 귀가 뭐 허접한 영어지만은 다시 한번 영어를 들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 What is your name 했는데 제가 또 제 귀로 What is your name 해가지고 두 번을 들었다 이거죠. 두 번을 들으면과 동시에 그 상황을 갖다가 기억해내면서 다시 제 머릿속에 꾸며내요. 그런 걸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길 가다가 소리 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그런 소리가 제 머릿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그렇다고 제가 제 혓바닥이 막 발전되고 성대가 발전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러진 못하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좀 영어를 잘할 때는 어떤 애가 영어로 이제 저한테 뭐 무슨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에서 무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영어를 이해 못했더라도 나중에 집에 와서 계속 그 소리를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그 소리를 제가 다시 표현하려고 제 입으로 표현하려고 계속 하면서 그 뜻을 찾아낸 경우도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꾸준히 반복해서 보고 들었던 게
결과가 10년, 20년 후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어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냥 강제적으로 막 듣고 보고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영어를 존나 잘해가지고 미국에 취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애한테 뭐 건설 현장으로 보낼 거예요. IT 기업으로 보낼 거예요. 페이스타임을 갖다가 뭐 페이스북을 갖다가 회사를 설립하러 갈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의 시간. 그럼 그 애에게 뭐 해야겠어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리고 듣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저번에 시험을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끝났잖아요. 제 이 녹음이 개판이네.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그 수능 시험을 갖다가 뭐, 한 달인가? 몇 개월 정도인가? 후에 다시 수능 시험을 보게 했대요,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되냐? 기억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머릿속에다 강압적으로 뭔가를 주입시킨 다음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시험이 끝나면 애들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근데 오랫동안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들었다, 봤다 그러면은 몸속에 DNA에 그게 박힌다 이거죠. 박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발전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거죠. 제가 그랬다 이거 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는 되네? 왜 학원을 안 다녔는데 영어가 되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세요. 보내고 싶으면은 공부도 가르치세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미국 드라마. 이거 아직 요즘 드라마 넷플릭스 하잖아요. 넷플릭스 10,000원이면요 영화를 또 엄청나 봐요. 집에 4K 여러분들 뭐 울트라 뭐 하이비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15,000원인가 13,000원인가 15,000원인가 그 정도 내면요 원 없이 영화 볼 수 있어요. 저도 넷플릭스 멤버인데 저는 이제 프라임 멤버, 아마존 프라임 멤버하고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도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마존 프라임도. 근데 넷플릭스도 영화를 보는데 제가 테레비가 4K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10,000원. 10,000원 내는데 뭐 지금도 저는 원래 영화를 항상 보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 편씩을 봐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편. 그럼 30편을 보게 되죠. 근데 옛날 비디오 가게 뭐 DVD라든가 뭐 블루레이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빌려봤죠, 사실. 케이블도 있죠, 집에 당연히. 케이블 영화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죠.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게 인생이 돼버렸죠, 사실. 근데 넷플릭스 여러분들 해가지고 애들 영화 보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영화를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를 갖다가 집에다가, 뭐죠, 옛날엔 비디오 빌린 다음에 일주일에 갖다 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하루에 얼마씩 돈 내야 되고 하잖아요. 벌금 내고.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게 없어요. 10,000원만 내면 돼요, 한 달에. 그러면은 부엌에서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뭐 토익 준비를 한다 할 수 있잖아요. 엄마도 토플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엄마가 또 아이들한테 꿀리지 않게 해서 영어 공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넷플릭스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틀어놔요, 크게. 음악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음악과 영어는 달라요. 여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영화를 틀어놓고, 그냥 뭐 부엌에서 일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시라 이거죠. 요즘 텔레비가 신형이라서 뭐 블루투스로 돼가지고 스피커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엌 쪽에다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화면 안 보이지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갖다 알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뭐 천재입니까? 화면도 안 보는데 뭐 영어를 듣고 막 다 이해하고 영어 공부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은 머리가 나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야.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아이들 머릿속에다가 한정된
1, 2, 3, 4 이런 한정된 기술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1, 2, 3, 4가 입구를 막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 머리가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다 기억 저장 장치에다 집어넣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는 그 아이가 제가 그 저장 장치 안에 있는 그 도서관, 광대한 도서관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빼내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뇌는 정말 장난 아니라 이거죠. 정말 똑똑하다 이거죠. 그냥 영화를 틀어놓은 거예요. 넷플릭스라든가 뭐 여러분들 케이블 채널 영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영어가 들린다며. 영어가 뭐 I love you를 하든지 빡빡빡 뭐 욕을 하든지 뭐 무슨 영화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냥 너는 지끄려라 씨발 나는 밥을 한다. 너는 지끄려라 나는 뭐 회사 일을 본다. 너는 지끄려라 나는 낮잠을 잔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연히 잠잘 땐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 소리에 여러분들의 뇌가 여러분들의 귀가 익숙해진다 이거죠. 점점 익숙해져요.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영어 발음이 들려온다 이거죠. 문장으로 들리는 거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돈이 안 든다 이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자연스러운 거는 금방 까먹질 않다 이거죠. 수능처럼 까먹질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하든지 뭐 학교 회사 토익 준비를 하든지 하는데 이거는 별개로 그냥 하세요.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된다. 지금 40이다. 그럼 뭐 계속 틀어놓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도 영어로 된 팟캐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유니버시티라는 것도 있잖아요. 유니버시티는 대학교 무슨 프로그램들 갖다 공짜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애플 유니버시티. 그런 걸로 해서 영어를 계속 듣는 거야. 잠을 자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여러분의 뇌는 깨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소리에 익숙해진다 이거죠. 제가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텔레비를 뭐 지금도 사실 지금도 틀어놓고 이제 우리 틀어놓고 제가 밥을 먹다가 저는 화면을 안 보고 영화 틀어놓잖아요. 그럼 제가 본 영화 뭐 많이 본 영화 있겠지만 틀어놓고 화면을 안 보고 그냥 듣고 있으면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알 수 있어요. 영어로 된 거. 영어로 됐을 경우에. 근데 우리 마누라는 저걸 좀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또는 이제 영화의 어떤 한 장면만 딱 보고 이게 무슨 영화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100% 제목을 맞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마 제 능력이 커진 것 같아요. 뭐 그거 그런 기술을 갖다가 필요하겠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어를 갖다 습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 발전기가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영어의 소리라는 것 자체에 이질감을 못 느꼈고 당연히 저도 피곤했어요. 저 보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봤잖아요. 길을 가면 다 영어인데 길을 가면 다 영어 그러니까 어딜 가든 다 영어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피곤했어요. 유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집에 오면 잠자야 되고 뭐 피곤하고 꼭 낮잠을 자야 되고 이런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더 극복했다 이거죠. 그게 제 영어 발전기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보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건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가 임프레셔니스트 했잖아요 방금. 인상파란 뜻도 있지만은 인상파 화가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람들 말을 갖다 모방하는 거 이거 갖다가 이제 임프레셔니스트라고 하잖아요. 목소리를. 근데 제가 이거 말을 하고 나서 발음이 안 좋네? 발음이 좋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제 귀가 고급이에요. 명품이에요. 하도 좋은 영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나에게
제가 이제 starvation 했어요. starvation 굶어 죽는 거 있잖아요. starvation. 저 이 단어를 좋아해요. 그냥 starvation. R 발음도 있고 L 발음도 있고 V 발음도 있고 뭐 M 발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합니다. 사실 starvation 단어 뜻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또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starvation 하잖아요. starvation 하면은 제가 이제 귀로 듣잖아요. 그럼 괜찮네요. 아름다운 것 같아 영어를. 그 생각을 한다 이거죠. 맨하튼. 미국의 뉴욕시 있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 뉴욕시라고 그러잖아요. 뉴욕시는 뉴욕시리 뭐 브롱스도 있고 뭐 브루클린도 있고 맨하튼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플러싱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역이죠. 각 지역이고 맨하탄도 지역이죠. 근데 맨하탄은 발음을 지금은 잘해. 옛날에는 좀 어우 예, 맨하탄 예, 맨하튼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해도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요. 하도 많이 들어서 맨하튼.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저도 뭐 가끔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새끼가 맨하은? 뭐? 맨하은? 이 새끼가 무슨 영어 발음이.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거라든가 뭐 애플에서 제가 지역을 찾아볼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영어로.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distance from Manhattan to Boston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뭐 시리가 I don't understand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Manhattan. 이 발음이 된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뭐 1000번, 2000번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듣고 나서 내가 그 소리를 따라하는데 내 귀가 명품이 아니야. 짝퉁이에요. 그럴 경우는 맨하탄 하면은 제가 맨하탄 했어요. 맨하탄 했어요. 소리가 좋아 보이는 거야. 제 귀는 짝퉁이기 때문에 맨하탄도 좋은 소리 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제 귀가 명품이 돼가지고 이제는 제 입주댕이로 어떤 말을 하죠. starvation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너 발음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제 귀가 제 뇌한테 말을 해. 야 저 혓바닥 저거 안 좋아.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소리가 이상해. 이렇게 말을 이제 전달해 주죠. 꼰지르는 거죠. 그럼 뇌가 야 너 발음 안 좋아 새끼야. 똑바로 해. starvation. 이거 안 좋아? starvation? 안 좋아? 다시 한번 해볼까? 귀가 안 돼, 그죠? 그러고 나서 또 starv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갖다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컴퓨터 로봇가 하는 소리가 아닌 들어보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틀리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눈과 귀가 명품이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이 있어요. 백화점에 자주 놀러 간대. 아이씨 이거 잘 사는 새끼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존나 가난할 때는 옛날에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어우 가슴이 먹먹한 거야. 왜 갔는지 나도 몰라. 살 것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다 한 바퀴 돌고 걸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오는데 남들은 몰라요. 내가 돈이 없는지 그냥 들어갔다 나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이제 막 진동이 있는 거지. 진동이 마음속에 돈이 없으니까 씨발 그냥 걸어 나왔구나. 그런 게 있다 이거지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귀가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도 영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 나 영어 다 잘하더라. 뭐 CNN 보면 한 90% 이해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미국 영화를 보면 막 90% 이해를 하고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국 영화를 봐도 뭐 100% 이해가 안 되던데요. 다시 비디오를 돌려봐야 돼요. 저 새끼 뭐라 그런 거 방금. 내가 그럼 이상한 건가?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아이들 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라면은 요즘 아이들 뭐 BTS 방탄소년단 BTS인가요? BTS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알아듣는 한국말이 있는지 그냥 쭝짱짱짱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냥 계속. 근데 제 귀가 명품이 아니라서 그 아이들의 랩 뮤직이 안 들리는 거야 한마디로. 명품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제 90년대 레너게이러 레귤레이러 이런 노래 있잖아요. 레귤레이러 이런 이제 랩 뮤직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쪽 노래는 좀 되는데 뭐 아이스박스라든가 아이스큐브죠. 근데 이놈의 요즘 애들은 너무 소리가 빨라가지고 한국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봐야 돼요. 가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한국 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귀가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가 명품이었을 경우에는 슬픈 거야.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돈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 물건 못 사고 나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가 명품일 경우에 여러분들 입에서 딱 나오는 소리가 허접한 거야. 그게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슬픈 거야. 아 씨발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 내 발음이 족같구나. 뭐 당연히 누가 뭐라 안 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벌써 울려 퍼지는 거야. 안 되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 percentage 100%. 보통 퍼센트 아까 퍼센티지라고 하죠. 퍼센티지. 근데 이제 좀 강하게 좀 미국식으로 좀 한번 해본다 그러면 percentage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발음할 때 좀 완전히 한국하고 동떨어진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미국 영어 뭐 항상 제가 이데올로기 ideology 뭐 ideology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나쁘질 않아요. 제가 생각에는 ideology 제 수준에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제 영어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 귀가 명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귀로 들었을 때 ideology 이데올로기하고 아이디올로지 어디 같습니까? 우리 판타지 있잖아요. 판타지 뭐 환상적인 거 뭐 이걸 갖다 영어로 보내. fantasy 어디 판타지하고 fantasy하고 영어가 같습니까? 발음이 fantasy 판타지가 아니에요. fantas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귀가 명품이 되잖아요. 눈이 명품이 되면은 점점 여러분들의 행동도 명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자연스럽게 점점. 그래서 저의 영어 발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꾸준히 쌓아오는 게 나도 모르게 우연하게 내가 영어를 좋아해서 그리고 또 길에서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영어 간판도 있고 사인도 있고 책 표지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보잖아요. 피곤하죠 사실.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미국 애들 그렇게 쓰던데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제가 옛날에 토플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토플 시험. 제가 사실 미국 영화를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림도 보고요. 포스터도 보고 뭐 어쩔 땐 백그라운드만 보기도 하고 영화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뭐 손도 보고 뭐 다 봐요. 여러 가지 인상도 보고 하는데 영화 제목을 좀 한번 필이 꽂혀서 계속 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제목만 봤어요. 제목만. 이 영화 봤던가 안 봤던가 봤다가 안 봤다가 이런 식으로 누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화의 제목이 보일링 포인트라는 게 있었어요. 보일링 포인트. 웨슬리 스나이프스 영화인가? 한때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90년대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란 뜻이 물이 끓는 점. 근데 뭐 보일링 포인트가 사실 끓는 점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약간 몰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링 포인트를. 예? 약간 몰랐다 보시면.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 밥을 먹을 때 보일드 에그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들어봤어도 한 번, 두 번 들어봤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지는 못해요. 입으로. 제가 벤치프레스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100kg, 200kg 가지는 못한다 이거죠. 근데 보일링 포인트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보일링 포인트 재밌게 봤어요.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보일드 에그도 들어봤어요. 보일드 에그는 삶은 달걀이라는 거. 근데 보일링 포인트가 끓는 점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몰랐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토플 시험에 형용사 표현이 잘못된 걸 잘된 거를 갖다 골라라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거기에 보일링 포인트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형용사 플러스 명사 중에서
다른 걸 골라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떤 거는 뭐 보일드 에그가 나왔는지 뭐가 해피 선데이가 나왔는지 알게 뭐예요, 난 몰라요. 그냥 그 네 개 중에 고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보일링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제 눈에. 그 순간 보일링 포인트는 맞는 말이잖아요. 왜? 아, 내가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영화 제목이 보일링 포인트라고 보니까 영화 제목이. 그래서 그걸 찍었죠. 맞았죠, 당연히.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 소리를 갖다 그대로 여러분들도 모방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런 패턴.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말하던데? 그럼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쓰던데? 그럼 나도 그렇게 썼다? 내가 뭐가 잘못했어? 미국 사람들 저렇게 칼질을 하던데? 나도 그렇게 칼질을 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보고 꾸준히 만져보고 그랬을 경우에 발전됐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죠. 발전하고 있었는데 저의 단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거. 근데 그때까지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글을 쓴다는 게 무슨, 예를 들면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 이거 할 수 있어요. 영화 제목 보일링 포인트 그렇잖아, 할 수 있어요. 뭐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 문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문장은 또 이 문장으로 누가 만들어주면 내가 하죠. She's gone, she has gone, she has gone with the wi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러면 되는데 그 문장을 갖다 앞뒤를 갖다가 안 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수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거는 이제 글 쓰는 게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글 쓰는 게. 그래서 글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잡지라든가 무슨 책에 내가 쓸 수 있는 글 있잖아요. 짧은 글 문장을 갖다가 손으로 써봤어요. 그냥 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보고 쓰고 하는 것,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쓰기 시작하는 거지 계속. 그리고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 Can I have a sandwich?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써보는 거죠. Can I have a sandwich? 그리고 샌드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 뭐 Can I have a beer? A beer를 해도 돼요. A bottle of beer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one coffee, two coffees 이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 Can I have a coffee? 이렇게 해요. 100% 바른 영어는 아니에요. A cup of coffee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Can I have a cup of coffee? 이렇게 말하지만은 Can I have a coffee? 이렇게 해도 돼요. One cappuccino 이렇게 해도 돼요. 커피는 카운터블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I had a lunch time. I had lunch. You had lunch?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보는 거죠. 글을 내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써본다는 거. 영어를 갖다 써본다는 거. 문장으로서. 뭐 토익 토플 시험 볼 때 문장 시험 나오잖아요. 그 문장. 그 문장은 문제뱅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어예요, 진짜 영어. 그래서 그걸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필사라 그러나요? 뭐 복사 비슷한 걸 갖다 손으로 복사한다.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건 뭘 어떻게 써볼까? 이건 어떻게 써볼까?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가다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 맞춰요. 한국의 뭐 신문 같은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무슨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섹션이 있어요. 그런 데 있는데 칼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서 물어보는 영어, 아니 한국 표현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이제 읽어가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대부분 제가 다 맞춰요. 맞추는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 그걸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맞추잖아요. 그냥 뭐 보통 이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 한 번 해봐. 영어 한 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영어 한 번 해봐. 무슨 영어란 말 할까? 그럼 또 그 사람들 이제 거기서 이제 막히는 무슨 영어를 한번 시켜볼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뭘 영어? 그럼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결정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정한 영어 단어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장이 떨어져 안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좀 이상한 영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 가르쳐주는 섹션을 보면 제가 거의 대부분은 제가 제 나름대로 미국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가끔가다 틀려. 제가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표현할 것 같고 제 생각엔 다른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다른 표현이 제가 사용하는 다른 표현이 또 그 사람이 쓰는 그 다른 표현이 그럼 그 사람이 쓰는 표현을 갖다 내가 모르느냐? 저도 알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간단하게, 무조건 심플하게, 무조건 빠르게, get to the point. 그냥 무조건 목적만 가지고 딱 하나, 요점을 딱 말한다 이거죠. 요점. get to the point. 뭐, 이디엄이라든가, 무슨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장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이 말도 저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이 말은 저기에 다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또 어떤 사람, 뭐, 설마 다 돼. 다른 표현 한번 해봐. 이거 똑같은 말이야. 괜찮아. 이상 없어. 설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표현을 갖다가, 여러 다른 상황에서 여러 표현을 갖다가 다 외우는 것보다는 한 가지 표현으로 여러 상황의 표현을 갖다가 커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을 갖다가 이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릴 확률이 적어요. 근데 세 가지의 문장을 갖다가 세 가지의 다른 환경에서 사용했다 칩시다. 그럼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져요. 좋았어. 아주 좋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한 번씩만 연습을 했어요. 한 번씩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의 문장이 세 가지의 다른 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장으로 세 번을 연습했어요. 하나로 세 번을 연습했으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똑같은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때 이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또 사용해. 그거 안 잊어버려서 이제 한 번에 잊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70% 정도는 커버가 된 거야. 내가 영어를 된 거야. 그런데 세 가지 다른 문장을 가지고 세 가지 다른 현상을 갖다가 내가 표현했다 칩시다. 표현했다 쳤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성공적으로 했어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내가 잊어버렸다. 그럼 제 사용 확률은 잊어버릴 확률이 30%더 될 것 같아요.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 개를 외워야 되니까. 하나를 외우는 사람보다 세 개를 외우는 사람이 더 어렵죠. 그래서 제 말은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갖다 터득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안 돼? 그럼 이건 어때? 이거 좋아요. 방법이 좋아요. 이건 안 돼? 그럼 이건 어때? 이런 약간 좀 그 융통성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문장이 꼭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퍼즐처럼 딱 맞는 게 아니라 이 퍼즐은 여러 곳에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들 표현이 익스프레션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여러분들 막 표현을 갖다 표현 100가지 외우기 뭐 표현 50가지 외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표현을 100가지 외워. 좋아요. 100가지 외워. 근데 이 100가지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쩌면 똑같은 뜻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100가지가 전혀 관계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100가지를 따로따로 그럼 100번의 또 다른 현상을 갖다 만날 때마다 100가지를 사용하니까
언제 100가지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100가지를 하고 100가지를 갖다 현상 갖다가 100가지를 갖다 말하고 싶다 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 가능성을 따졌을 때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외우는 게 또 빠르냐? 아니 하나를 가지고 익숙해진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세 개를 가지고 익숙해진 게 더 빠를까? 그럼 세상에 하나가 더 빠르다 이거죠. 아, 빠른다기에는 뭐 잊어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I'm sorry라는 게 I'm sorry 하면은 이 I'm sorry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안 됐다 슬프다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런 뜻도 있다 이거죠. 사람이 죽었어. 우리 아빠 죽었어. My dad is dead. I'm sorry.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가 죽었는데 씨발 내가 왜 미안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슬픈 일이 벌어졌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내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씨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 뭐 당연히 제가 알죠. 뭐 여러분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알아요.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I'm sorry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실례하셨다 네 이거. Excuse me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실례합니다. 그런데 이제 excuse me는 my dad is dead.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Excuse me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Excuse me 그러니까 I'm sorry는 하나 미안하다. 아유 존나 슬프다 씨발. 좀 실례합니다. 요 세 가지는 되는데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돼. 또 미안합니다 약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럴 때 excuse me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르지만 일단 하나의 문장으로 세 가지가 갖다 커버가 되잖아. 세 개는 뭐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표현을 갖다 많이 배우지 말고 난 100개를 갖다 정복해야겠다. 50개를 정복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한 10개만 정복하더라도 완벽하게 내가 계속 익숙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영어가 좀 발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갖다 엄청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필요가 없죠 사실. 영어를 갖다 엄청나게 공부했고 문법도 엄청나게 공부했고 뭐 12년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존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딱 갔더니 영어 한마디 못 하겠더라. 영어 문장 한번 못 쓰겠더라. 전화로 호텔 로비에다가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 이러면 도움이 안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영어로 그냥 편하게 말했더라.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많이 했다?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똑똑하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잘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 많은 지식을 이용할 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